내일 시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4시 애프터마켓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엔비디아 실적부터 PC 가격 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금통위까지 오늘 이번 주에 있을 가장 큼직한 이 세 개의 이벤트들을 무사히 넘긴 우리 시장입니다. 다만 양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하락 종목 수가 모두 다 생각보다 좀 많은 그런 시장이었죠. 우리 지수 마감 상황보다는 체감이 더 안 좋았던 하루였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양대 지수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까요? 가장 먼저 마감 상황부터 보시죠. 우선 코스피입니다. 1.5% 상승하면서 6,900선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도 오늘 금통위 결과에 비하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1.3% 상승하면서 840선 턱 밑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 삼전닉스 반도체 대형주 단이 다시 한번 힘을 차려줬죠. 그게 코스피 200에서도 확연하게 보이네요.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200 1.63% 상승하면서 본지수보다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일들이 지수를 움직였을까요? 참 드라마틱한 하루였죠.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5시였죠. 이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발표에 갭 상승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이 됐고요. 삼전닉스와 전력설비의 강세에 7,000선 턱 밑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이 개장 초반에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찬물을 끼얹었던 게 바로 금통이겠죠. 이 기준금리가 인상된다, 2달 연속 인상 기조가 유지된다라는 소식에 이 상승폭이 약간 축소가 됐고요. 이후에 5일선 부근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일부 회복한 코스피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몫이 아무래도 오늘은 강했었죠. 거기에다가 코스닥도 오늘 제법 견조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소부장과 또 2차 전지 ESS 관련주들의 강세에 갭 상승으로 출발했던 코스닥. 금리 인상 소식에 이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예전의 코스닥이 아니죠. 이 마찬가지로 5일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는 물론이고요. 이 광통신주까지 가세해서 840선을 넘봤던 코스닥인데 이 정도면은 이 대형 이벤트들 무난하게 잘 소화를 했구나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늘 수급 상황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우선은 원달러 환율 약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갈까요? 자, 우선 지금 이 시각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큰 폭으로 변동은 없었습니다. 뭔가 외인 수급이 원달러 때문에 개선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죠. 여전히 1,380원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점 착안하셔서 수급 바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에서는요, 외인이 드디어 좀 코스피 시장에 자리를 잡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코스피 순매수를 보여준 외인이고요. 기관도 3거래일 연속, 그렇게까지 엄청난 물량은 아니지만 일단은 계속해서 순매수를 3일 연속 보이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확실히 이 엔비디아의 호실적 덕분에 이 코스피 반도체 그리고 AI 공급망 쪽으로 외인 수급이 유입된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오랜만에 양시장에서 외인과 기관 동시에 쌍끌이 순매수를 보인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이 외인과 기관이 모두 다 양시장에서 전기전자 쪽에 관심을 보였다라 오늘 반도체 강세가 단순히 단기 반등을 넘어서 뭔가 수급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힌트가 여기에서 한 가지 나온 거죠. 자, 그러면요, 오늘 장에서의 이 모든 것들을 꿰뚫는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이후에 파생된 오늘의 2차 전지, 광통신, 전력설비의 강세까지 차례대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는 물론이고요. 2차 전지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광통신 모두 다 나란히 강했었죠. 서로 다른 업종 같아 보이지만 오늘만큼은 출발점이 같았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이었죠. 엔비디아 솔직히 처음에 이 실적 숫자로만 나왔을 때는 반응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시간의 상승이 나왔냐? 어닝콜 발표가 나서부터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특히 우리 시장에서 주목하게 보고 있는 내용이 뭔지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 오늘 엔비디아가 시간내에서 4% 이상 깜짝 놀랄 만한 상승을 보인 핵심 이유입니다.
2028년 매출 성장률이 70%가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 성장세를 제시를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시장의 예상치가 45% 수준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를 한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를 시간에서 4%까지 끌어올린 결정적인 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거기에다가 2번, 3번은요. 오늘 우리 시장의 플러스가 된 소식입니다. 우선은 이 데이터 센터 ROI 회수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막대한 돈을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회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걱정이 이거였죠. AI에 이렇게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는데 이거 회수를 할 수 있긴 해? 회수를 한다면 짧은 기간 안에 수익화를 할 수 있어? 이런 걱정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빨리 돈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불식을 시켜준 겁니다. 덕분에 오늘 AI 인프라 관련주들, ESS 그리고 전력설비, 광통신 등등 이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이 대기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반응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삼전 닉스에 관련된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매 약정, 그러니까 앞으로 구매하기로 한 메모리 규모가요. 1분기에 1,190억 달러에서 2분기에 2,790억 달러로 한 분기 만에 2배 이상이 껑충 뛰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단 서너 달 사이에요. 자, 이렇게 AI 투자가 계속될 거라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HBM이랑 DRAM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물량을 잡아두는 게 유리하겠죠. 당연히 삼전 닉스의 가격 협상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요. 시간의 거래에서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광통신, 네오클라우드까지 함께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ESS와 전력 인프라 그리고 광통신 강세도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출발이 된 거죠. AI 투자 아직 안 끝났고 더 강해질 것이다. 자, 그러면은 2차 전지 ESS 오늘 하필이면은 관련 섹터가 참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자세히 보시면요. 2차 전지에는 세 가지 재료가 더 붙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력망, 공급망 규제를 강화했죠. 변압기와 인버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배터리, ESS, 저장 장치까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미국 전력망에서 중국산 장비를 점차 밀어내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 배터리 업체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 오늘의 핵심적인 이슈였고요. 국내에서도 거기에다가 호재가 오늘 새롭게 붙었습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ESS 사업의 발주 물량이요.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증가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배터리 업체들이 따낼 수 있는 일감 자체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중국도 오늘은 우리를 좀 도와주네요. 여기에 중국도요. 9월 달부터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2%의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한마디로 가격이 조금은 더 비싸진다는 거죠. 중국 업체들의 초저가 경쟁이요. 조금은 완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오늘 2차 전지에 따라붙어졌고요. 이 마지막으로 킥이 된 게 산업연구원의 이 보고서였습니다. 오늘 K배터리의 돌파구로 더 이상 전기차가 아니라 ESS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지목을 했는데요. 이 정리를 하자면은 예전에 2차 전지가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 여기만 계속해서 바라봤다면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로 ESS가 붙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당연히 ESS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미국은 중국을 밀어내고 우리나라를 공급망에 제대로 들여보내 줄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강하게 작동한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붙인 불이요. 어디까지 또 번졌는지 한 단계 더 가보도록 할까요? 전력 인프라랑 광통신도 오늘 상당히 강했죠. 자, 먼저 전력 인프라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첫 번째로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상당히 이 인프라 투자 기대감을 높이면서 첫 번째 재료로 작용이 됐고요. ESS와 비슷합니다. 트럼프의 이 미국 전력망에서 앞으로 중국을 배제하겠다 이런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넓어질 것이라는 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산일전기가 가장 강했느냐? 명확한데요. 사업 구조가 되게 단순합니다.
이 산업전기의 현재 매출 구성을 제품별로 보시면요. 압도적으로 변압기가 높죠. 97.4% 거의 변압기라는 한 가지 우물만 파던 회사입니다. 거기에다가요, 특히 북미 데이터 센터 그리고 ESS 등에 들어가는 특수 변압기라는 게 핵심 키워드겠죠.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재료가 나온 것들,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될 거다. 그다음에 미국의 전력망이 중국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 두 가지 재료가 동시에 꽂히는 회사가 바로 산일전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X 일렉트릭 이런 여러 가지 전력기 기조가 함께 올랐지만 그 안에서도 유독 산일전기가 대장주 역할을 한 것이죠. 자, 거기다가 광통신도 오늘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죠. 마찬가지로 이 출발점은 엔비디아였습니다. GPU를 이 데이터 센터에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요, GPU끼리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제 성능을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GPU를 늘릴수록요, GPU랑 GPU를 이어주는 이 초고속 광통신망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이 첫 번째로 오늘 기대감을 높였고요. 또 두 번째, 밤사이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기 전부터서도 뉴욕 증시에서 이 광통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코히어런트가 6%가량 올랐고요. 이 나머지 기업들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거는 내일 새벽에 있을 마벨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이 마벨의 실적을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용 광통신 수요가 실제 숫자로서 확인이 된다면 오늘의 기대감에 더 큰 힘이 실릴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이 광통신은요, 내일 마벨 실적까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결국에 오늘 시장을 한 줄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엔비디아가요, AI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줬고요. 그 돈이 단순히 GPU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ESS, 전력기기, 광통신까지 흘러가고 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알아야 할 나머지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데일리 TV 뉴스 통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 오름세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75%로 올리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 기조로 전환한 데 이어 오늘까지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긴축 전환 직후 연속 인상에 나선 것은 1999년 콜금리 목표제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관례에서 상당히 벗어난 조치로 그만큼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선제적 정책 대응은 뒤늦은 대응에 비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속히 안정시켜 긴축의 강도와 기간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성장 측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번엔 호미로 정책을 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4차례 남아있는데 점도표 중간값이 3.25%라는 것은 지금보다 한 번 더 인상한다는 의미라며 완만한 인상세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매출 매진 압박과 대규모 공급망 확약, 강한 성장을 전망으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콜렉트 크레스 최고 재무 책임자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2028 회계연도 매출은 약 70%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례적으로 1년 뒤 매출까지 가이던스를 제공한 것으로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컨센서스인 45% 성장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어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 총이익률 가이던스는 74%, 4분기엔 71에서 2%까지 낮아져 저점을 찍은 뒤 2028 회계연도부터는 72, 3%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마진을 70% 중반에서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최근 극심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이 목표를 지키기 쉽지 않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다만 원가 개선과 생산 주기 단축, 제품 믹스 조정 작업 등을 통해 매출 총이익률을 70%대 중반 유지를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엔트로픽이 450억 달러, 우리 돈 약 62조 원의 460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장기 임차 계획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엔트로픽은 영국계 AI 클라우드 기업 엔스케일이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메이슨에 건설하는 데이터 센터를 6년간 450억 달러 규모에 임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베라루빈 프로세서가 탑재되며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계약은 엔트로픽이 최근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AI 인프라 장기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며 앞서 엔트로픽은 아마존 스페이스X 등과 컴퓨팅 파워 임차 계획을 맺었고 테라울프와는 20년 장기 데이터 센터 임차 계획을 맺은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엔트로픽이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장기적, 안정적 AI 인프라 확보를 내세워 향후 AI 서비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한국 기업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직원 9명과 연락이 끊긴 가운데 두산에너비티와 한국남동발전이 현지 대응에 나섰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설계, 조달, 시공을 맡은 네팔 어퍼 트리슐리 수력발전소 현장에서는 재해 당시 현지에 있던 한국인 직원 16명 가운데 6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또한 한국남동발전이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 현장에서도 직원 3명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정현인 대표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네팔에 급파하고 국내에서는 부사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도 윤정현 신성장 본부장을 현지에 파견했으며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 상부 시설은 90% 이상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역시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의 수색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11명 규모의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네팔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부근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월가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올해 말 12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1억 7,3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번스타인은 최근 반등을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고점 이후 약 50% 떨어졌다가 최근 10일 동안 약 28% 반등했다. 근거는 달라진 수급이다. 과거 약세장에서는 75부터 90%에 달하는 급락이 반복됐지만 이번에는 기관과 기업의 꾸준한 매수세가 가격 하단을 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엔비디아의 호실적도 위험자산 투자 심리에 힘을 보탰다. AI 투자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아직 상승 추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8만 달러 안팎에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지가 첫 시험대로 꼽히며 번스타인의 1억 7천만 원 전망이 현실화될지는 기관 자금의 지속 여부가 관건이다.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AI 반도체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는데요.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장 막판에 힘이 더 붙으면서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에 대비
대비했을 때도 많이 늘었고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이 증명이 됐는데요.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전 10시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삼전닉스가 잠깐 보합권으로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5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67% 상승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컨퍼런스 콜에서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도 나왔는데요.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과 D램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1.32% 시세 분출하고 있고요. 오늘 MLCC와 반도체 생산 기판까지 모두 다 잘 움직이면서 삼성전기도 4.21% 상승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추가적인 전망이 하나 더 나왔는데요. MLCC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이 증설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2차 전지와 ESS 단으로도 수급이 잘 들어오면서 대형주인 LG에너지솔루션도 4.99%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AI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를 뒷받침해줬고요. 현재 1위부터 3위까지는 전력설비, 전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2040년까지 이 AI 데이터 센터를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도 6배까지 확대시킨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에 전력 설비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외국산 이 전력 장비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가온전선이 25.89%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산일전기도 13.34%, HD 현대일렉트릭도 12.0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ESS와 2차 전지단에서도 수급이 잘 뒷받침되면서 사마알미늄도 11.05%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ESS 수요가 늘어난다라면은 알루미늄 박에도 이 사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선별적으로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내에서는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불을 뿜어내면서 코스닥의 힘을 보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가 5.29%, 에코프로비엠 4.93%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21일에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일부 매각한다라는 소식을 들려줬었는데요. 오늘 이 지분을 매각하는 거래일이고요. 이에 4조 원의 현금이 다시 한번 확보가 되면서 2차 전지단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노공업도 0.45%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기판의 움직임이 좀 특출났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현재 상승률 상위단에는 2차 전지 ESS 관련된 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호재 소식이 있는 종목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휴원스 글로벌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튀어오르면서 상한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휴원스와 휴원스랩의 인수 합병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 휴원스 글로벌이 그대로 대응을 하면서 강하게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요. ESS 단에서는 한중 NCS와 엔캠이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캠은 17.7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중 NCS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냉각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북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18.7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테스도 12.88%, 13%에 가까운 상승세 확인되고 있고요. 파이nem텍도 16.72% 급등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은 애프터마켓이네요. 일단은 시장에 외인이랑 기관이 나란히 좀 돌아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반도체만 잘 간 게 아닙니다. 전력 인프라, 원전, 로봇 2차 전지까지 계속해서 온기가 확대가 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 포인트 잡고 오늘 장에서의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가다니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같이 겹친 그런 빅 썰스데이였는데 그것 치고는 상당히 좀 시장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빅설스데이. 네, 빅설. 빅설데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란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외인과 기관들이 다시 한 번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기관들에 대한 연속성과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멈추고 나서에 들어왔던 수급들을 기억해보자 했더니 쌍끌이 매수를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국장에서에 대한 온기를 계속적으로 좀 펼쳐나가는 그런 네.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로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PC가 일단 금리를 진정을 시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AI에 대한 수요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이런 수급들까지 우리가 확인이 됐으니까 오늘 장은 나이스 샷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요. 확실히 외인과 기관들이 쌍끌이한 매수로세로 올라오면서 코스피가 7선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강한 상승과 함께 또 추가적인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또 내일장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제가 이미 앞전에서 말씀드렸었던 6,400 시나리오와 함께 빗가게 올라탄 뒤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분위기를 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7,000선을 실제로 돌파하고 안착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하는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요. 특히나 내일 밤은 또 잭슨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준이 과연 금리와 물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늘 들어온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들이 또 계속해서 한국 시장에 좀 남아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7천 이후에 대한 코스피 시나리오와 지금 실제로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 전기전력이겠죠. 네, 그리고 그렇죠. 내일 우리가 한 발 더 먼저 준비해야 될 공략 종목까지 하나씩 공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저희 파트너님께서 강조를 해주셨던 외인 수급이 연이틀 이제 플러스로 확인이 됐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섹터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여러 가지 섹터가 오늘 상승을 보였지만 특히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가장 눈길 가는 sek터, 아까 좀 말씀을 바로 해주셨죠? 전력설비. 네, 맞습니다. 전력기기와 전기전력, 네. 전선까지 조금 이 밸류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크게 보면은 건강한 좀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NST장에서 상위권만 보셔도 전기전력 쪽에서에 대한 상승 수급들, 이 쌍끌이 순위들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전력, 전선까지 이 밸류체인 전체에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뜻인데요. 오늘 왜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강했을까 보면은 네. 바로 다이렉트한 트리거가 터졌기 때문이죠.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전력망 안보를 이유로 좀 외국산 전력 장비에 대한 제한, 행정 명령을 좀 내렸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 중국산 장비를 좀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석을 통해서 확실히 이에 대한 수급들이 긍정적으로 전기전력 쪽에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안에서 이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법인을 세웠던 기업들이 당연히 조금 수급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전력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업체들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 또 전기전력이 볼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까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좀 잘 잡혔어요. 그렇죠. 예, 매출 비중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17% 정도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매출 대비했을 때에 대한 비중, 추가적인 수급들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이런 투자들이 AI 캐펙스 투자를 했던 것만큼 벌어들이는 부분들이 죽지 않았음을 증명하면서요. 변압기에 대한 배전반, 전선, 전력망 등 모듈이 싹 바꿔야 된다. 이런 기조가 시장에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가 트렌드 구조가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수급과 상승 수급 그리고 수치를 통해서 입증하게 됐습니다. 전기, 전선, 배선까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쌍호재가 같이 있다 보니까 외인도 러브콜을 보내고요. 기관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전력설비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보셔야 되는 게 현지 안에서 있는 기업군들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도 강한 또 힘을 내준 효성중공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3대 그 큰형님들 중에 하나죠. 네, 3대 형님들 중에서 네. 효성 형님을 먼저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단순한 그룹에 대한 부분들을 넘었죠. 수출을 넘어서서 미국 현지 안에서의 생산 기지를 직접 지었어요. 직접 투자하고 짓고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이 현지 안에서의 미국 산업을 펼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전력망 보유와
외국산 규제 이슈가 터질 때마다 효성중공업이 가장 강력한 수혜주 꼽히는 이유가 바로 북미 현지화 전략, 현지화 경쟁력 덕분에 이런 강한 대장주로 손꼽히면서 효성중공업이 오늘도 좀 강한 좀 시세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는 원래 이렇게 약간 전력망 관련돼서 트럼프가 뭐 배제하는 규제를 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은 변압기 위주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변압기에서 전선 쪽으로도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또 움직이더라고요. 네, 하나의 전기 전력 이제 생태계 안에서 건강하게 이제 수급들이 골고루 퍼지는 것은 긍정적인 기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실제로 변압기에서 전선으로 지금 또 수급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 종목으로 오늘 또 두 번째 넥스트장 종목 특징주로 가온 전선을 보겠습니다. 가온 전선. 네, 그래서 확실히 전선으로 좀 수급이 확산이 되면서요. 핵심 종목으로는 전선 밸류체인이 건강한 수급을 다한 종목이 되었고요. 실제로 미국 현지 법인을 세웠던 그룹주들 중 하나가 또 LS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LS 그룹주들과 함께 이미 북미 현지 생산 거점을 통해서 손을 잡고 공략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가온전선이 초고압부터 배전, 전선까지 이 미국 전력망 밸류체인을 완비하는 핵심 축 기업으로서 LS와 함께 공략을 하고 있는 또 활발히 또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넥스트장 이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 현지 안에서의 사업을 맡고 있는 효성과 LS 그리고 가온전선까지 이렇게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도 그렇고요. 가온전선도 그렇고 오늘 두 가지의 호재가 모두 미국발 재료인 만큼 이 미국 내에서의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는지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시장에 담긴 마지막 힌트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두 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장 핵심 키워드 첫 번째입니다. 2026 에이팜쇼 이 농업 박람회가 28일부터 30일까지 개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주들도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과연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 중심으로 봐야 할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 뷰티 관련해서도 굉장히 커다란 이벤트가 한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 부산 네일 엑스포 개막, 이 네일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엮여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2026 에이팜쇼 개막,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굉장히 또 많이 몰려있는 8월 말이네요. 에이팜쇼라고 하면은 좀 어떤 성격의 행사인가요? 확실히 팜쇼이기 때문에 네. 농업 박람회 이렇게 전시회, 팜이었군요. 네.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되게 전시회나 박람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국내외적으로 계속 이 섹터에 대한 각각에 대한 전시회와 박람회, 뭐 드론도 그렇고요. 최근에 로봇도 그렇고 그리고 뷰티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들이 여기에 맞물려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2026 에이팜쇼가 28일부터 내일부터 개막이 되는데요. 확실히 지금 AI가 반도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지컬 AI 로봇 그리고 산업 자동화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들 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또 쏟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도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인력 부족과 고령화인데 사람이 직접 해야 했던 파종, 관리, 수확 같은 작업들을 데이터화와 AI로 관리를 하고 로봇과 자동화 설비로 대신해서 하는 이런 자동화 설비 방향으로 산업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봇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스마트팜, 농업용 로봇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박람회 이후에도 박람회만 있으면 우리가 재료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뒷심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이 이후에도 정부의 스마트팜 농업 지원 정책이나 그리고 기업들의 추가 재료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박람회가 내일부터 에이팜쇼가 개막이 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수급적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이게 로봇이랑 엮여가지고 연결고리가 좀 강하게 발생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종목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지켜봐야 될 종목은 저는 첫 번째 종목 대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동 여기서도 나오네요. 네, 그리고 TYM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확실히 대동과 TYM 차트 자리로 보더라도 또 차트 자리도 좋아요. 네, 상승하고 나서 눌리는 자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 농기계 1위 기업인 만큼 대동이 지금 자율주행 농업용 로봇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스마트 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플랫폼을 계속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군들을 보시게 되면은 대동이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TYM은 자율주행 트랙터를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두 개의 기업들이 차트적으로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북미 수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 두 기업을 한번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대동과 TIM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라고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이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벤트가 또 큰 게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부산 네일 엑스포. 이 네일 관련된 이런 이벤트가 화장품주 쪽에 모멘텀이 또 될 수 있을까요? 네, 확실히 이 네일 엑스포라고 해서 K뷰티 쪽으로 조금 온다면은 네. 이 내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내일 엑스포가 선포,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미 사실 K뷰티라고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수출액과 함께 반도체와 함께 탑2로 봤었던 그쵸, 효자죠. 효자 산업으로 우리가 항상 손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후반기도 조금 화장품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분위기와 함께 긍정적인 수급들을 그리고 긍정적인 상승 세력들을 좀 보고 있었는데 네. 이미 모멘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또 키워드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내일 또 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미 앞전에 있었던 수출 수차로 찍히고 있는 뷰티 업종인 만큼 이번에 글로벌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면서 이번 엑스포도 그에 대한 기대 수급들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볼 네. 수가 있겠는데요. 확실히 이 특정 브랜드 하나만 잘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브랜드와 유통업체, ODM, OEM, 화장품 용기까지 계속적으로 좀 수급을 받고 있거든요. 아까도 봤지만 전체적으로 밸류체인에 통해서 온기가 퍼진다면은 네. 건강한 섹터, 건강한 테마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전력도 그랬죠. 그쵸. 그리고 K뷰티도 지금 그러합니다. 화장품 용기까지 지금 잘 나가요. 네, 상승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뷰티 생태계 안에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제가 또 주말 리서치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네. 두 가지 종목들도 내수주 안에서 봤던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종목을 우리가 좀 선별해서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보다는 그렇죠. 수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과 데이터로 찍히고 글로벌 고객사들이 늘어나는 기업들, 네, ODM 용기 유통처럼 실제로 우리가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숫자로 확인이 되는 기업들을 집중해서 봐야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K뷰티 쪽에서의 글로벌 확장을 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적을 찍히는 기업, 이번 올해 2분기 글로벌 화장품 ODM 시장에서도 네. 각각 매출 1, 2위를 기록했던 기업들입니다. 네,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한국콜마겠죠. 맞습니다. 이미 제가 주말 동안에 리서치를 통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계속 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의 눌림 자리에서의 추가 수급들을 좀 보면 되겠죠.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계속적으로 좀 수급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적이 찍히고 있는 특히나 수출 쪽에서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이죠.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그리고 이어서 내일 장의 힌트까지 열어봤고요. 지금 이 시각 오후 4시 38분입니다. 이 애프터마켓 출발한 이후로 약 1시간 지났는데 먼저 중간 점검 한번 해보시죠. KLX 종가 대비해서 등락률 현재 플러스 0.13%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우선은 거래대금 코스피 상위 종목입니다. 역시 오늘 빨간불 켠 종목들이 많네요. SK하이닉스가 2.73%, 그리고 삼성전자가 1.72%, 엔비디아에 대한 이 실적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와줬죠. 따라서 오늘 반도체 대표주들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왔고요. 여기보다 더 강했었던 게 이 전력 설비였죠.
가온전선이 25% 상승, 그리고 산일전기가 13%, LX 일렉트릭도요 8.9%, 거의 9% 가까운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SKI 테크놀로지는 다시 한번 흡수 합병에 대한 기대감에 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온 모습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 거래 상위입니다. 가장 먼저 기판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심택이 12%, 그리고 TLB가 6%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엔비디아 실적이 워낙 잘 나왔다 보니까 소캠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좀 좋아진, 개선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인공은 또 2차 전지였죠. 엔캠이 17% 상승, 에코프로도요. 덩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줬습니다. 5% 상승을 했는데 2차 전지 따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외국산 전력 장비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또 ESS 쪽의 기대감을 높이면서 함께 움직여줬고요. 또 정부가 주도하는 ESS 입찰 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2배 가까이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2차 전지를 끌어올렸었네요. 이 나머지 실리콘2의 경우에는 오늘 차익 실현 나온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데일리온 파트너들의 사칭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 절대 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여러 가지 섹터로 좀 눈길이 많이 가네요. 내일장 어떤 종목 담아야 될까요? 방금 우리 또 넥스트장에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좀 이야기하셨을 때 지나갔던 네. 이슈가 오늘 또 내일장 뭐 봐야 되지 하는 종목들 공략주 종목으로 좀 비슷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죠? 네, 조금 지금 시장을 또 보시면은 오늘 또 전력기기와 전선주들이 오늘 시장에 또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이나 뭐 가온전선 그리고 뭐 산일 전기, LS 일렉트릭까지 전체적으로 수급이 확산이 됐죠. 저는 똑같이 이미 급등한 전력기기도 굉장히 좀 좋은 시선 안에서 네. 전력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보겠지만 이 다음 수비 어디까지 또 확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보는 연결고리는 ESS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한 이유는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는 문제는 결국에는 단순히 전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고 생산할 때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전기를 만들고 보내고 나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보유를 하고 저장하고 공급하는 인프라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전력기기와 전선에서 강한 수급이 확인이 됐다면은 다음 순환매에서도 또 건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 오늘도 똑같죠. 비슷합니다. 수급이 들어왔지만 내일장에서도 좀 ESS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밸류체인으로 좀 돈이 확산이 되는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내일 볼 종목은 바로 한중 NCS입니다. 한중 NCS. 네, 한중 NCS. 네. 네, 제가 이 회사를 보는 핵심은 결국에는 ESS인데 그 중에서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라고 하죠. 네. 결국에는 이 ESS 열관리 시스템인데요. ESS 설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배터리셀만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냉각과 열관리 시스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열관리 수요가 결국에는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ESS에 대한 한중 NCS가 만들어낸 자리 또한 같이 보시면요. 차트상에서의 움직임과 핸들링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한번 제가 볼까요? 항상 말씀드렸던 이런 S파동이 나올 때의 추세에 대한 정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전에서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돌리고 나서 여기서 뭐가 발생이 됩니까? 추세 전환과 함께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거래량과 동반이 된 이 자리가 앞전에서의 추세를 돌렸던 매집봉이 발생이 되었고, 자 어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이 매집봉을 먹는 강한 세력이 출현이 되었다. 자 기준봉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에는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수급과 함께 위에 있는 자리, 장기 평선까지도 시도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많이 조정이 나온 기업입니다. ESS 종목군들 중에서 마이너스 7% 이상 빠진 종목인 만큼 이번에 상승 수급들이 또 전기전력, 전선주에 이어서 건강한 수급을 받고 또 ESS 에너지 전환장치에 대한 수급들이 또 한중 CNS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바라볼지 내일 추가 수급들을 보면서 상승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상당히 깊었었네요. 일단은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상당한 한중 NCS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어제 공략주는 지금 상황 어떤지 잠깐 체크를 해볼까요? 다니엘 리뷰 시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공략주가 산미금속이었지요. 오늘 어떤 흐름 보였나요? 네, 산미금속 오늘 또 공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그렇죠? 시가에 대비했을 때 9%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 미리 말씀드렸던 산미금속이 9%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건 먼저 수익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제는 또 원전 쪽에서의 흐름들이 또 예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원전에서의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원전 터빈 블레이드를 직접 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 가스터빈,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까지 사업의 확장성을 봤을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시장에 보여준 건설주들의 업황 개선과 종전 기대감이 함께 반영이 되면서 미국 원전에 대한 소식도 결국엔 이 밸류 체인 안에서 그쵸. 건강한 수급들이 함께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산미금속이 함께 올라가 주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저는 차트적으로 아직 수급이 들어올 여지가 있었고요. 실제로 시장에 반응을 하게 되면서 9% 이상의 상승 수급이 나왔습니다. 네. 산미금속도 똑같죠. 제가 또 우리가 항상 내일장 뭐보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 있었던 이런 그렇죠. 매집봉에 대한 상승 수급들을 먹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올릴 자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나왔지만 이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오늘 하루 내일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올라갈 자리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산미금속도 또 오늘 물론 9%에 대한 단기 수익은 나왔지만 추가적인 수급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종목이 움직이고 나서 우리가 또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먼저 준비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군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렇죠? 그쵸. 한중 CNS도 오늘 똑같죠. 이런 차트에 대한 흐름들 똑같이 만들고 있지만 지금 자리들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치고 나서의 눌림, 쉬고 나서 다시 재돌파하는 이런 수급들은요. 가지고 있는 매크로 시황과 재료를 보게 되면은 또 일맥상통해요. 네. 재료도 확실하고요. 그쵸. 그리고 테마에 대한 훈풍도 같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자리에 대한 수급들을 봤을 때 올라갈 자리가 명확한 이 삼박자가 갖춰진 종목군들을 함께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기준들이 골라놨을 때, 선별했을 때 또 다니엘이 또 준비하고 있는 이 종목이 궁금하다 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 어떻게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네. 이제 네이버 밴드 안에서의 이런 다니엘 네. 이렇게 제가 공유를 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무료로 또 공유를 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안에서의 이런 매크로에 대한 시황과 함께 이런 종목별로 차트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이용해서 하시면 공략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밤마다 저희 이제 미국의 매크로 지표 해석도 함께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다음 날에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도 이거 정확하게 좀 캐치를 해주시잖아요. 몇 시에 좀 함께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매일 밤 9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9시에 우리가 매크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음 날에 대한 우리가 또 타점과 그리고 자리를 잡고 종목에 대해서 같이 또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 이렇게 좀 갖고 있는데요. 준비하는 시간이죠. 60분을 준비를 하는데 일단은 이번 주가 이벤트들이 굵직굵직하게 있다 보니까 방향성을 잡기가 조금 더 예측하기에는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 6,400에 대한 시나리오에서부터 빗각 시나리오부터 그 연이어서 치는 이런 자리들까지도 초록색 박스권 시나리오도 계속 맡고 있거든요. 운이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운이 좋지만 이 빅 이벤트들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과 그런 기조를 봤을 때 시장의 기조를 봤을 때도 맞출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또 네, 그렇죠. 케빈 중요한 워시의 지표들이 많죠. 내일 오전에 마벨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잭슨홀 미팅이 본격적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좀 오늘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또 그쵸? 잭슨홀에 대해 그리고 케빈 워시의 첫 이 잭슨홀에 대한 발표하는 또 날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 대한 이 지표에 대한 방향성과 이 기조는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빨리 또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 밤에 이 시황을 함께 읽어볼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벌써 1시간이 지나갔네요. 너무 아쉽지만 저희 가다니엘 파트너님은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애프터마켓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더 강력한 인사이트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